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비트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트 연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비트를 갖고 하는 연산이겠죠, 그죠? 근데 비트가 뭐예요? 라고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5강의 파트 2 부분 있잖아요. 그 두 부분으로 막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진수 어쩌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안 들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일 텐데, 어쨌든 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이 비트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비트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트 연산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비트 연산을 몰라도 뭐 웬만한 프로그래밍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난 비트 연산을 굳이 안 들어도 뭐 상관이 없겠다 라고 하시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강좌에도 앞으로도 비트 연산이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쨌든 강요는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다 5강 파트 2를 듣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 연산이 뭐 하는 거나요? 라고 물으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22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 10, 얼마죠? 1011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10110이라는 이런 이진법의 숫자가 있는데,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차형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8비트니까 얘가 8비트니까 앞에 공이 3개가 붙고 이제 나머지 10110이라는 숫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8개의 비트를 갖다가 이 비트 하나하나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연산을 하는 거를 갖다가 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 연산이라는 거를 제가 두 개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 뭐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 시프트 이제 영어로 쓰면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거를 시프트로 정리야, 시프트로 정리야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이제 시프트 이렇게 적는 게 맞대요. 어쨌든 비트 논리 연산 말고 그냥 논리 연산이라 그러면 이제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이라 그러면 이제 and, or, not 이런 거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둘 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무조건 거짓.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되는 거고 아니면 거짓. 그 다음에 이거는 참을 거짓으로 바꿔주고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애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비트 논리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요, 얘들 두 글자죠. 두 개를 연속으로 써놨는데 이번에는 두 개 상위씩 빼주면 돼요. 한 글자씩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비트 연산자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엑소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주고 이 네 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차 A는 12. 자, 지금 제가 차를 왜 쓰냐면요, 차를 문자를 저장할 때도 쓰지만, 자, 차라는 애가 이제 8비트죠, 그죠? 그래서 막 인트 같은 걸 쓰면은 32개의 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쓸 때마다 32개의 비트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건 되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8비트짜리 차를 쓰는 거고요. 특별히 뭐 딱히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를 4개를 쓸 건데, 뭐 4개를 쓴다 그러면 바로 감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4개의 연산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 or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not a.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연산을 적용한 printf 4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8, 14, 6, 마이너스 13 이런 값들이 뜨는데, 자, 그럼 얘네들이 왜 떴냐면요, 먼저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진법으로 나타내면은 1100이라는 값이 돼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10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이라는 숫자는요 1000이 되는데, 그럼 1000이 어떻게 출력이 된 거냐면, 이 AND라는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여기 물론 이제 앞에 0000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8비트니까, 그죠? 이 AND라는 연산자는 이 8개의 비트를 쭉 비교를 하면서요, 이 각각의 비트마다 다 AND 연산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0 AND 0 하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0 AND 0 해도 또 0이죠. 여기 다 0이고, 그 다음에 1이랑 1 AND 시키면은 1이 나오죠, 그죠? 둘 다 1이니까. 여기 1, 0을 보시면 두 개 중에 한 개만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될 거고,
여기는 둘 다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러면 00001000이라는 값이 10진법으로 나타내면 8이 됩니다. 그래서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14라는 것도 보시면 A, 5어, B라는 게 있죠. 그래서 5어 연산자는 각각의 비트를 비교하면서 뭐 0000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일 때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일 때는 5어 연산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그 다음에 둘 다 0일 때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0001100이라는 이 값을 갖다가 10진법으로 나타내면 14가 돼요. 그래서 여기 14가 출력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XOR 연산은 어떤 거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을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는 0을 낳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다를 때는 1을 반환을 하고요. 두 개가 같을 때는 0을 반환을 하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같으니까 다 0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같으니까 여기도 0. 두 개 중에 하나만 1일 때,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를 때, 그때는 이렇게 둘 다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가 같잖아요. 둘 다 0이잖아요. 그럴 때는 0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0110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 0110이라는 숫자를 10진법으로 나타내보면 6이 나요. 그래서 여기 6이 출력이 된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됐나요? 라고 하시면, 자, 컴퓨터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비트를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니까 먼저 1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을 8비트의 이진수로 나타내보면은 1111 00 11이라는 값이 돼요. 자, 그럼 뭐 당연히, 자, 여기서 이제 이게 A잖아요. A를 그대로 반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0을 갖다가 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을 갖다 다 0으로 바꾼 값이 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10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13을 적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 논리 연산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시프트 연산, 영어로 적으면 이제 이런 건데, 자, 이 시프트에 이제 옮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뭘 옮기냐면요, 말 그대로 비트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를 어떻게 옮기나요? 라고 하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했던 22라는 숫자를 예로 들면은 이걸 차형에다 이제 저장을 하면은 000 10 11 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한 칸 시프트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모든 비트들이 왼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씩 가니까 0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1 1 0 1 0 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가야 되죠. 근데 갈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8비트였으니까. 그죠? 얘는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버려져요. 되게 불쌍하죠. 그죠? 되게 불쌍한데 얘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올 데가 없는데 그럼 뭘로 채워지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0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비트는 그냥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시프트를 한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3칸 시프트를 한다 라고 하시면 이제 0으로 채워지니까 0, 0, 0 이렇게 3칸이 채워질 거고, 그 다음에 0, 0, 1, 0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0, 0, 1, 0, 1 한 다음에 요 마지막 3개의 비트는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시프트 연산인데, 자, 이제 시프트 연산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int a는 22 이런 숫자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printf 뭐 그냥 %d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를 뭐 한 칸만큼 시프트 한 거 include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를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냥 마찬가지로 뭐 %d 하고 뭐 3비트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6개 printf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해볼게요.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요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바꿔보고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차로 바꿔주세요. 아까도 차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시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차형이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76도 나오고 1408도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냐 라고 하시면 이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는요. 제가 아까 버려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벌어지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차형 변수 안에다가 A를 뭐 2칸 시프트 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이 B라는 애가 8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27보다 커다란 숫자는 저장을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잘리게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6칸 시프트를 해요. 그럼 이게 22니까 000 1 0 1 1 0이라는 게 저장이 돼 있었을 텐데 6칸 시프트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연어에서 약간 이상한 걸 해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6칸 이동을 하게 되면은 000 10110 하고 0이 6개 더 붙겠죠. 000 뭐 이런 커다란 숫자가 될 건데 자, 이 커다란 숫자를 담기 위해서 차형 변수가 아니라 더 커다란 형태의 뭐 쇼트나 롱이나 인트 같은 이런 자료형으로 자동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 숫자가 쇼트인지 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커다란 자료형으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실질적인 이 10110 000 이라는 숫자가 십진법으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왼쪽으로 시프트 연산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더 커다란 자료형으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에다가 저장을 할 때는 잘라주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만 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차라고 안 하고 인트라고 했으면 B의 정상적인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애도 안 잘리냐? 그건 아니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000 110이 있는데 000 110 110이죠. 3칸 정도 이제 시프트를 하고 나면은 000 10이 될 텐데. 그죠? 나머지 110이 이제 잘리고 없는 거죠. 얘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십진법으로 변환이 돼서 2라는 값이 출력이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비트 연산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원래는 이제 한 가지 예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이 완전히 나갈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나중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